본 영상은 팟빵 해축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348화 2부 진행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는 저희가 이제 좀 잠깐 풀 겸 1부에서 2부 풀었지만 그 손흥민 선수 득점하지 못한 장면 그거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많은 아스날 팬들이 경로를 하고 있거든요. 흥미 일부러 놓쳤다. 근데 경로를 할 정도의 일인가요? 경로를 할 정도 일이 아니긴 한데 반대로 경로를 할 만한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유일하게 이분이 아스날 팬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좀 당사자의 입장을 들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경기 끝나고 손흥민 뭐 웃었다. 웃었다라고 이제 일부러 놓친 거 아니냐고 화나기도 하고. 웃었다? 흥민 그래서 막 어떤 아스날 유튜버는 AFTV가 거기서는 유명한 100만 유튜버거든요. 걔는 네, 그렇죠. 아스날 상대로 30m 밖에서 골 넣는 손흥민이 저기서 못 넣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건 일부러 안 넣은 거다. 일부러 안 넣은 거다.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중 펼쳐졌던 맨체스터 시티하고 맨체스터 시티하고 토트넘 경기에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86분이었을 거야. 86분, 88분 둘 중 하나였는데 그때 이제 수비수 실책으로 그 이제 득점 찬스로 1대 아칸제의 득점 찬스로 그 실수로 손흥민 선수와 이제 오르테가 1대1 상황이 나왔는데 이걸 또 사실 1대1 찬스 하면 거의 대부분 넣었거든요. 근데 그걸 또 놓쳤어. 놓친 게 아니라 오르테가 막았지. 잘 막았어. 잘 막은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 생각했을 때도 손흥민 선수가 그 왼쪽 하단을 노릴 거라는 생각 전혀 못했을 것 같아. 나는 무조건 그냥 오른쪽이라 했을 것 같은데 오르테가 그걸 또 막더라고. 그래서 오르테가는 진짜 잘 막은 건데 이것 때문에 지금 뭐 펩도 누워 있고 펩은 오 이거 또 당했다 이러고 있고 손흥민이랑 1대1 되는 찬스를 달가운 사람이 없을 것 같긴 해요. 특히 이제 펩은 많이 되어봤으니까. 특히 토트넘 원정 경기면은 PTSD 딱 오거든요. 그래서 토트넘 펩 경기 토트넘과 메시 사이 경기에서 뭐 가장 많은 선수가 1등이 아구에로고 2등이 토트넘 손흥민이래요. 그러면 상대 메스민이 그러니까 실제로 끝나고 경기 끝나 펩이 손흥민 찾아가지고 어깨동무 얘기하면서 야씨 나는 먹힌 줄 알았다. 어떻게 액션 있잖아요 막. 너 때문에 내가 먹힐 뻔했잖아. 그래서 깜짝 놀랐잖아. 이러면서 막 온갖 액션 서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확실히 좀 충격적인 장면이었고 이것 때문에 지금 뭐 손흥민 SNS 테러. 아스날 팬들이 다 이제 공격하라. 저기다 공격하라. 좌표를 찍고. 저 토트넘 주장이 일부러 골을 안 넣으려고 한 거다. 이런 얘기하고 이제 사람들이 댓글로 만약에 이제 또 이제 토트넘 팬들도 좋아하더라고요. 어차피 뭐 챔스 날아갑니다. 이기다 뭐 상관없냐. 아스날 우승 망쳤다. 뭐 그런 분위기긴 하죠. 어차피 뭐 5위로 가는 건 거의 확정적이니까 지금 상황에서. 근데 그 뭐 펩도 그 끝나고 인터뷰에서 그 얘기했잖아요. 뭐 7, 8년 동안 손흥민이 얼마나 괴롭혔냐 우리. 뭐 그래서 뭐 그렇고 등이 따뜻했다 이런 뭐 등이 뭐 그냥 눕고 싶었다 뭐 이런 농담도 할 정도로 굉장히 해자스러운 이제 리액션과 함께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를 놓친 게 손흥민 선수 답지 못했다. 사실 이거는 무조건 넣는 골이었는데 한번 근데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네? 이거 넣으면은 아스날 근데 그런 그 정도까지? 아니 뭐 손흥민이 사실 뭐 영국 사람도 아니고. 아니 그래도 라이벌 팀이잖아. 아니 아무리 그래도. 아니 나는 이 경기 위해 승리를 위해서 무조건 그런 생각 안 했을 것 같아. 근데 토트넘이 근데 그 경기 잘했어요. 다 열심히 뛰었어.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그 생각 못했을 것 같고. 열심히 뛴 거지.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만 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생각 없이 그러니까 저는 공격수로서 본능적으로 원래 공격수가 골대 보이면 그냥 본능적으로 골을 찾을 거 아니야. 저는 그래서 손흥민 일부러 골 못 넣었다? 그건 아니고 그냥 에드르송 그 새끼 왜 부상을 당했냐. 에데르송만 아니었으면 뭐 시원하게 그냥 다니는 사이로 그냥. 에데르송이었으면 먹혔을 텐데 아니 뭐 근데 뭐 그게 있잖아요. 나의 행복보다는 남의 불행이 더 좋은 법이라고. 근데 오르테가가 이렇게 원래 1대1 잘 막나? 오르테 난 모르겠네. 잘 막았어요 이번. 그래? 오르테가가 이번 시즌 선방으로 좀 더 괜찮지 않았나요? 에데르송이가 좀 안정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아니 나는 오르테가 그 정도의 이미지를 안 갖고 있어. 그냥 완전 서브 골키퍼 정도였는데 이것도 기가 막히게 막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뭐 농담이긴 한데 손흥민 선수가 공교롭게도 그 골을 놓치면서 이웃 사촌을 참 어렵게 만들었죠. 만약 그 얘기도 하더라고. 손흥민이 골 넣어서 아스날 웃었으면은 손흥민이 아니라 손 캠벨이다. 손 캠벨. 맞네. 아스날 우승시키 토트넘 주장이라고. 20년 만에 일단 아스날 우승시킨 거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야 이거 진짜 그래 뭐 토트넘 팬들 입장에서는 그러겠다 확실히. 근데 이제 아스날 팬들의 입장이 이해되는 게 저는 약간
쉬는 시간 잠깐 얘기했는데 그 경기 라이브를 안 봤어요. 토트넘이 힘들 경기를 생각하고 안 봤는데 자대로서 막 싸우고 있는 거서 지금 뭐 싸우나 보다 생각하고 하이라이트 봤는데 손흥민이 그 득점 실패한 장면 봤거든요. 제가 라이브로 봤으면은 그 개거품 밀면서 정신병 걸려가지고 침 흘리면서 이렇게 지금 아시 한니발 렉터 구속복 입고 이랬어. 저는 그냥 라이브로 봤는데 그냥 그 장면 1대1 딱 됐을 때 와 들어갔다. 이거 넣었다. 야 이거 진짜 토트넘 뭔가 있다 얘네. 홈에서. 근데 막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 이러면 아스날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근데 그런 욕을 할까? 궁금한 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 승점이 무승부해도 골득실 일단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골드시는데 아마 제가 이거 아스날 살짝 앞서 있었어요. 아스날이 앞서 있었어요. 그 동안에 앞에 막 양악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골드시 아마 1점인가 2점. 이제는 그 정도 줄까요? 네. 원래 그 전에 3점이었거든요. 제가 그걸 확인했는데 3점이었었는데 난 좁혀놨죠 이제 맨시티가. 2대 0으로 이겼으니까 아마 그 1, 2점 됐을 거예요. 골드시 이제 하나밖에 차이 안 나요. 하나밖에 차이 안 나요. 근데 아마 이제 무승부했으면 두세 개 차이 났으니까. 두세 개 차이 났을 수 있죠. 저는 되게 진짜 그럴만하다. 아스날 팬들 마틴 갈만하다. 이거 아까 동근이랑도 얘기했는데 월드컵 결승전 때 그래. 콜로무안이 그래. 그 골 실패한 거 본 이후로 네, 온 호동생들이 콜로무안이 욕을 하는데 그 새끼가 날려가지고 우리 난쟁이가 감히 고트 마침표 찍고 인정하기 싫지만 그리고 그 당시 또 프랑스 사람들이 인지 부조에 걸려가지고 메시를 욕한다고. 메시가 PSG 메시 욕하잖아 그냥.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게 좀 보니까 그 아마 다음 경기가 이제 맨시티는 웨스트햄 만나고 아스날은 에버튼 만나는데 그 두 팀 다 승리를 거둘 시에 91점 그리고 89점의 스코어로 1, 2등이 되는 거거든요. 오. 이것도 역대급 아닙니까? 그치. 뭐 우리가 이제 좀 이따가 얘기할 거지만 이 역대급 콩 라인들 한번 살펴보거든요. 이거 자리였죠. 자리였죠. 스무스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프닝 토크 끝나고 메인 토크로는 역대급 콩 라인들 한번 살펴보자. 사실 저희가 말하는 최고의 2등 팀이라는 게 사실 말이 모순된 단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최고인데 2등이 될 수 있냐? 그래서 2등 중에 2등, 콩 중에 콩. 아니 2등 중에 1등 해야 되는 거 아니야? 2등 중에 1등인가? 2등 중에 1등. 말이 어렵네. 2등 중에 1등을 2등 중에 1등을 가려보자. 그렇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해볼 게 뭐냐면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태까지 있었던 2등 팀 중에서 이게 우승은 못했지만 그래도 역대급 퍼포먼스를 보여준 팀들을 한번 살펴볼까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가 그거였죠. 뭐 맨시티하고 리버풀 93점 92점? 98점 97점. 98점 97점? 1819 시즌. 야 이거는 잔인하다. 그러니까 잔인하다. 이런 식으로 리버풀처럼 그러니까 2등 역대급 레이스를 펼쳤지만 2등에 그친 좀 아쉬운 팀들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거 준비를 했는데 이거 도입되기 전에 역대 최고의 2등은 아니긴 한데 아스날 원래 또 콩 역사가 깊어요. 아스날의 콩 역사. 아스날 콩 역사 깊은데 일단 우리 아르센 벵거 감독님, 그러니까 조세 무리뉴의 뭐 상징 중 하나가 뭐 있습니까? 유러피안 트래블 아닙니까? 그렇죠. 챔피언스리그, 유로파컵 그리고 이제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우승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했던 감독이 몇 명 더 있어요. 트라파토니인지 몇 명 있는데 유로피아 황레블. 아르센 벵거 감독님이 챔스 준우승, 챔스 준우승 그리고 리그 준우승. 리그 준우승 말고 유로파. 그러니까 한 리그 한 게 아니라 역대 커리어 그랜드슬램처럼 커리어 콩랜드 슬램 하셨거든요. 콩랜드 슬램. 그래서 컵 위너스컵 준우승했고 모나코 시절에 그 아스날 시절에 유로파컵 터키 팀을 상대로 2등했단 말이에요. 터키 팀을 상대로. 그래서 그때 그게 아마 0102시인가 0001시였는데 아스날 팬들은 유로파 결승전 시에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지금 트라반스 말고 베시탁스 말고 뭐 있죠? 그 갈라타사라이. 갈라타사라이 만나가지고 결승전에서 시원하게 졌다. 자다르니 갑자기 준우승했다. 그래서 우리 벵거 감독이 그 세계 팀 대회를 동시에 준우승한 다른 감독도 있고. 준우승했던 경우도 있는 감독인데 그 세 개 다 우승이 없으면서도 세 개 다 준우승인 감독은 유일무이한 순 준우승 순수 준우승 2등 중에 최고네. 순준 줄여서 순준. 이런 가슴 아픈 걸 일단 먼저 시작하면서 오프닝하게 아르센 벵거는 2등 중 최고다. 콩 중에 콩이다. 그래서 이거랑 이어져가면서 여기도 또 안 능인데 하나 더 있는데 뭐냐면은 또 트래블 이젠 유로피아 황레블 말고
진짜 유로피아 트래블했던 맨유 퍼거슨이 네. 98-99 시즌 했잖아요. 네. 9899. 네. 그리고 또 조세 무리뉴의 역대 최고 상징 중 하나가 역대 최소 실점 15실점 아닙니까? 첼시에서. 근데 그전 피해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소 실점이 아스날이었어요. 98-99 아스날이거든요. 9899. 그러니까 트래블 시즌에 퍼거슨이 우승을 할 당시에 그때 17실점이에요. 오, 와. 2점밖에 안 되네요. 17점도 대단한데? 근데 17실점으로 리그 2등을 한 거예요. 오, 그때 결승전은 이제 그 마지막 이제 우승팀은 맨유고 맨유가 78점 그리고 아스날이 77점으로 거기도 1점 와, 차야? 거기 1점 차이네. 거기가 더 바뀌네. 야 억울하겠다 이거. 그래서 이제 팬들은 원래 초반 분위기 아스날도 좋았거든요. 그래서 아스날이 FA컵 더블과 뭐 리그도 더블 하겠다 했는데 FA컵에서는 그 긱스가 이게 사과나무 다 진짜 제껴버리고 사과나무 보여줬던 거 있고 리그에서는 역대 최소 시점 와 골을 안 먹혔는데 아스날이 골도 못 넣어 막 이래가지고 공격력이 빈곤했군요. 네 역대요 콩중 아스날은 이게 콩의 가오가 이렇게 있는 팀이다. 그 아스날은 좀 그래도 2등의 느낌이 있는 팀이다. 네 이런 팀이 있는데 네. 또 한때 또 이런 콩과 가까웠던 팀이 나폴리였죠. 그렇죠. 나폴리 근데 좀 있는 것 같아. 나폴리가 리그 2등을 진짜 많이 했어요. 어. 원래 세리에 양대 또 콩 가문이 있지 않습니까? AS 로마와 맞아. 나폴리. 지금 얘기할 게 2007-2008 시즌 유벤투스와 나폴리의 대결인 건데 그 당시 유벤투스는 95승점, 95점. 승점 95점. 95점이고 나폴리는 91점을 했어요. 네. 근데 이게 그 맨시티 리버풀 얘기 1점 차 얘기하다가 갑자기 4점 나니까 에이 4점 정도는 막 이런 생각이 드네. 그렇긴 한데 이게 이 나폴리 어쨌든 91승점이 사실 91승점은 대단한 거예요. 모든 시즌에 우승인 거야. 그리고 이 당시 나폴리는 전 유럽이 주목한 펩 가르디오가 칭찬한 팀이지 않습니까? 사리볼의 팀이죠. 네. 그래서 이 당시 팀 이제 멤버들 살펴보면은 이제 이가인이 나간 시즌이었어요. 그전 시즌. 이가인이 나간 시즌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메르텐스 제로토. 이때 메르텐스 제로토 또 핫했잖아요. 그렇죠. 엄청 핫했죠. 그래서 인신의 메르텐스, 카에온이었고 진짜 오랜만에 들어. 미드필더는 함식, 알랑, 조르지뉴, 조신. 와 조르지뉴가 그때 뛰었어요? 네, 조르지뉴가 이때 정말 핵심. 레지스타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 맞아. 그러고 핵심 뭐 이런 느낌. 그 굴람, 쿨리발리 이때 세리의 최고 센터백, 알비올, 히사이 있고 그 페페레이나. 네. 제가 이 팀으로 피파 3를 했었거든요. 내가 정확히 기억해요. member들을. 이때 나폴리는 3년 연속 이렇게 베스트를 계속 그러는데 3년 연속 주우승 했을 거야 아마. 한 번 밀렸나 했는데 가지고 이 당시 나폴리가 그러니까 한준이가 원투펀치에서 지금 가장 재밌는 팀 고르면 나는 나폴리 봐라 얘기했었고 펩 가르디오도 내가 가장 지켜보는 다른 팀은 사리의 나폴리였다 라고 할 정도 그 당시 사리볼은 뭐 센세이션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2017, 2018 시즌에 나폴리가 굉장히 센세이션했다. 그리고 조르지뉴가 그 당시 굉장한 역할을 하면서 그때 레지스타의 그냥 대표 인물 조르지뉴 막 이렇게 했고 또 피를로의 후계자 진짜 막 또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그리고 예전에 그런 얘기도 있어. 조르지뉴 못할 때는 야 앞에 알랑이랑 함식이 있으니까 조르지뉴가 잘한 거야. 막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맞아요. 예전에. 근데 지금 이렇게 이제 지금의 조르지뉴를 만들었다. 뭐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때 이 시즌이 끝나고 아마 사리가 첼시 갔을 거야. 그때 끝나고 그리고 그때 조르지뉴를 데려가고 그래갖고 맨시티가 노렸는데 사리가 데려왔죠. 맨시티가 노렸어 그때? 맞아요. 그때 계속 꾸준하게 노렸었어요. 꾸준하게 노렸는데 그때 아스날도 그러니까 아르테타가 그때부터 조르지뉴 원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맨시티를 했던 그래서 지금 아르테타가 조르지뉴 데리고 온 거서 조르지뉴가 재계획할 때도 아르테타는 꾸준히 나를 원했다라고 얘기했던 아르테타는 굉장히 조르지뉴 좋아했나 보네. 네. 어쨌든 콩이라는 게 또 요 멤버 중에 당시 나폴리 멤버 중에 또 콩의 가오가 있는 멤버가 있는데 페페레이나. 페페레이나 리버풀에서 2008-2009 시즌 때 그때 맨유 상대로 다 이겼고 뭐 최다 득점, 최소 실점을 가까운 팀이었는데 그때 리그 2등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황의 가오는 그게 한 번에 떨어치기가 어렵다. 황의 가오는 진짜 안 펼쳐져요. 레이나는 뭐 그래도 어디 가서 우승 한번 했겠지? 하지 않았을까요? 레이나가 그 리버풀 우승 그거 아닌가? 리그 우승 못했고 리그 우승 못했고 챔스도 그때는 챔스 두 덱이었죠. 네. 그런데 두 덱이었네. 미넨 가서 우승했겠죠. 미넨에서 뛴 적이 있는데 한 번쯤은 했을 것 같아. 그래도 좋은 팀에서 많이 뛰어가지고. 미넨에서 본데스리가 그리고 얘는
월드컵 우승 있는데 유로랑. 아 그렇네. 그 스페인 멤버인데. 얘는 그럼 콩은 아닌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콩은 아니네. 리그에 콩이 그때까지 콩의 기운이 있던 건다가. 근데 주전으로 안 뛰었잖아. 네. 아 그지. 국대에서 2순위. 콩이네요. 이거 콩이네요. 거기서도 콩을 거기 콩에 갇혀 있어서 결국 우승했나 보다. 콩 시켜줘서. 토템 해줘서. 뭐 어쨌든 그래갖고 그 당시에는 나폴리가 굉장히 센세이션했고 그때 좋아하는 선수들 많고 또 이때 있었던 멤버들이 우승을 못 해가지고 나폴리 그 작년에 우승했을 때도 그때 팀 많이 언급되기도 했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팀이 조금 콩의 기운에 있다. 그러니까 이 멤버들이 그러니까 그전 나폴리가 나름 맛자리 감독에서 황금기를 누리던 감독 팀이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그러니까 마라도나 이후로 최고의 나폴리 평가를 받다가 맛자리 감독 이후 베니테지가 왔는데 베니테지가 코파 이탈리아 한번 들었는데 팀을 조금 아쉽게 만들었던 거죠. 상황을 좀 다시 내려갔는데 은행은 사리가 이제 엠폴리에서 와가지고 이 팀을 이제 폭발시켜서 사리 나폴리가 가장 떴고 조나 마킹은 2010년대 인상 깊었던 팀 중 하나로 나폴리 뽑았어요. 그래서 2010년대 가장 다이내믹한 팀은 내 생각에는 나폴리였다. 라고 할 평할 정도. 그 당시 나폴리는 정말 좋은 팀이었으나 우리 민재가 또 혀를 뚫어주기 전까지는 무관 팀이지 뭐. 리그 무관을 그래서 코파에 있으니까 그렇게 뚫리면서 바뀌었다. 첫 번째 이제 역대 최고 2위는 나폴리다. 세리에 나폴리다. 세리에는 나폴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가 뭐 세리에 살펴봤으니까 다음 뭐 다른 리그도 한번 살펴봅시다. 다른 리그 이제 분데스리가. 분데스리가는 사실은 최근에 미넨이 좀 주춤했어가지고 리그 경쟁이 걔네 가까웠던 팀도 많아요. 그 이제 뭐 원래 미넨이 그 작년에 도르트문트가 그 마지막 경기 이기기만 했었으면 11 연속인가? 원래 11회 연속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즌 포함해갖고 11회 연속 우승을 한 건데 그 만약에 작년 시즌 졌으면 이제 10회인가? 뭐 10회인가? 뭐 어쨌든 뭐 그런 정도 기록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알레가 페티크 얻었는데 페티크 놓치고 그래서 그 승점이 71, 70이 동률인데 어쨌든 그건 역대 최고 2위 승점은 아니고 역대 최고 2위 승점은 사실 그거는 그 작년 사태는 미넨이 무너져서 그런 게 크죠. 원래 미넨이 1황에 위치해야 되는데 미넨이 내려와서 뭔가 하향 평준화 돼서 마지막까지 우승 경쟁이 이어진 느낌이 크죠. 근데 우리는 그걸 고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역대 최고 2등 중에 최고 2등은 누구냐? 그럼 2015, 2016 투엘의 도르트문트입니다. 투엘 도르문 1516. 네, 그 당시는 사실 펩이 여기 나중에 알겠지만 펩이 엄청 나와요. 네, 펩이 엄청 나와요. 항상 1등을 해왔으니까. 펩이 최고 2등을 많이 만들었어. 임요한, 펩요한이 펩요한. 펜면이네. 그래, 펜면이네. 펜면이네. 그 우리 투지노 얘기를 해자면은 그럼 모든 축구에서 펩은 좀 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펩에서 홍진호가 만들었는데 도르트문트 그때, 그러니까 미넨이 그때 승점 88점이고 이게 아마 그 당시 기준으로는 역대 분데스리가 최고 승점일 거예요. 그죠. 분데스리가는 또 경기 수가 적기 때문에 그렇죠. 최고 승점인데 2등 도르트문트가 78점이거든요. 이게 시점 차인데 큰애 할 수 있지만은 이 78점이면은 분데스리가 기준으로 2번 중 1번 우승한 승점. 두 번. 세 번, 그러니까 세 번 중 1번, 2번 중 1번 우승한 승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넨이 그냥 진짜 미쳐 날뛰어갖고 도르트문트 우승을 못했다고 볼 수 있네요. 그렇죠. 아마 재수가 없어서는 피해 기준 한 88점 정도 될 거예요. 그냥 미넨이 이번 그 당시 시즌에 28승 3무 2패를 했고 3무 2패. 네, 그다음에 도르트문트가 24승 6무 4패를 했습니다. 그 물을 너무 많이 했네. 물을 너무 많은 게 6개밖에 안 되는데. 아니 근데 뭐 그러니까 위에 미넨을 보니까 많아 보이는 거야. 아니, 와 1.5배나 더 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맞지. 6개나 했네. 우승하려면 물을 좀 줄이긴 했어야 돼. 그만큼 미넨이 너무 사기적이었다 그때. 근데 이 시즌 도르트문트가 좀 많이 매력적이었어. 왜냐하면은 그때 한창 1213 시즌 1112인가 1213 맞죠? 네. 그 대여 클래시코 챔스 결승 시즌 때 클롭이 맡았을 때 정말 매력적인 팀이었는데 그 이후에 클롭 이후에 이제 좀 뭔가 시들시들하다가 이때 당시에 아마 제 기억은 미키타리아냐 로이스 오바메양 이 삼각편대가 정말 좋은 활약을 보였을 때고 그리고 이때 제가 또 도르트문트로 팔렸던 이유가 손흥민이 레버쿠젠에서 뛸 시기 맞아요. 그때 겹쳐갖고 그래서 도르트문트 경기도 챙겨봤었는데 이때 정말 좀 괜찮은 선수 많이 나오고 뭐 이때 시즌이 좀 뭐 미키타리안이 있었고 아까 미키타리안 그때 당시 분데스리가 뭐고 MVP나 월드 클래스 같은 선수 그때 긴도안이나보다 카가신지도 있었고 여러 팀들이 되게 도르트문트가 그 당시 매력적인 팀이었어요. 왜냐면은 클럽이 그 전 시즌 떠났잖아요. 그 전 시즌 이제 전반기 때 하도 14위까지 꼬라박아가지고 클럽의 매직이 이제 끝났다 얘기했다가 클럽이 이제 사임선을 하고
이제 그 모드 있잖아요. 이제 이 새끼들은 뭐 아무도 못 막음. 어떻게든 클럽을 어, 마지막 떠나기고 이렇게 지켜주려고 우승시켜주려고 혈안이 되어 있음. 편하게 되어 있어. 그 모드 실제 그 모드 성공해가지고 후반기에 반전해가지고 리그 7등하고 그때 포카를 아마 우승했나? 자기는 그래서 예, 그래서 패배 트랩을 막았을 거예요. 코파가 아닌가? 아 코파 포칼이구나. 포칼. 준우승 아까 작구나 어쨌든. 네. 그래서 어쨌든 팀을 완전히 반전시켜가지고 되게 좋아서 그래도 그 클럽이 떠났는데 과연 이 도르트문트가 괜찮을까? 라는 되게 의구심이 많은데 투엘이 그 당시는 이제 마인츠 있다가 네. 왔거든요. 그래서 마치 클럽도 마인츠 있다 왔던 것처럼 와가지고 투엘 있다 왔는데 투엘이 그 전까지는 보루시아 도르트문트가 엄청난 개겐 프레싱을 해서 되게 피로감을 느꼈던 팀이었는데 그걸 이제 깔끔한 빌드업을 약간 유럽 축구 가깝게 그 당시 대륙 스페인 축구 가깝게 팀을 완전히 탈바꿈시키면서 도르트문트가 다시 부활했다. 이런 평을 받던 팀이었어요. 그래서 1516 시즌 때 생각해 보면 이제 투엘이 팀을 이끌고 그리고 이때 클롭이 이때 리버풀 나간 거였고 중간에 그리고 그렇죠. 또 생각해 보면 1516은 손흥민이 안 뛰지 않았나? 1516은 손흥민이 갔을 텐데 아, 토트넘에 이적을 갔을 했죠. 텐데 네. 그래갖고 첫 시즌이었죠. 이 시즌에는 이제 또 돌문이 굉장히 좀 센세이션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때는 또 뭐 투엘이 이끌었지만 어떤 선수들이 좀 아까 말했던 미키타리안 이런 이 오바메양 그 멤버들이 좀 강했던 거예요? 네, 네. 원래 그래서 그 전에 원래 그때 클럽이 마지막 시즌에 영입했던 선수가 갑자기 이탈리아에서 그 누구였죠? 이탈리아에서 임모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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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모빌레, 아드리안 라모스, 이모빌레 지동원. 어. 한 장의 공격 트리오. 와 진짜 데려왔죠. 지동원 있었네 여기. 그러니까 레반도프스키가 나가고 어. 그다음에 이제 대체자로 데려온 게 이제 세리에서 이름을 날리던 임모빌레. 그다음에 이제 지동원, 아드리안 라모스였는데 셋 다 그러네 다 안 됐네. 족적을 남기지 못해. 완전 네. 못해가지고 클럽에서. 이제 이 시즌 어떻게 하나 했는데 이 당시 오바메양 원래 윙으로 영입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윙으로 영입했어요. 윙으로 영입해서 실제로 리그에서 윙어였는데 여기 오자마자 최전방 뛰면서 갑자기 레반도프스키와 득점 경쟁. 맞아요. 득점인데 하면서 되게 센세이션했죠. 지금 그거 보면 뭐 지금 오바메양이 마르세유에서도 굉장히 잘한다면서요. 맞아요. 근데 지금 회춘했죠. 야, 그 당시 오바메양은 좀 사실 진짜 월드 클래스. 그 표현이 진짜 딱 맞는 선수였어. 그래서 레반도프스키가 나중에 자기가 이제 분데스리가의 독일에서 미넨에서 꾸준하게 자기가 활약했던 거는 오바메양과 경쟁 구도 때문에 되게 높았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 자기 직접. 네, 그 당시- 이러면 샤라웃 됐네. 그래서 뭐 그 당시 뭐 로이스도 잘했고 미키타리안 잘했고 그래서 이 당시 도르트문트에서 또 미키타리안을 메뉴가 데려가죠. 그 전에 카가 신청했듯이. 네. 그렇게 링크 떴어. 아 그리고 이 시즌에 박주호 선수도 뛰었어요. 맞아요. 박주 선수가 음. 이적을 했죠. 마인츠에서 네, 마인츠에서 이적 데려왔죠. 진짜 이때도 뭐 굉장히 잘했던 도르트문트가 굉장히 잘했던 시즌이었던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기억나는 게 또 유로파에서 리버풀 클럽과 만나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클럽이 부임 첫 시즌인데 유로파 결승전까지 가는 데서 8강에서 만나가지고 당연히 도르트문트가 이기는 거 아니냐 했는데 그때 클럽이 친정팀 상대를 뒤집어내면서 리버풀이 조금 반전할 수 있는 첫 시즌 기회를 보였던 시즌이긴 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분데스리가의 도르트문트 살펴봤고 다음 팀은 이 팀이 나오네요, 드디어. 이 팀 한번 언급해 또 펩지노 아,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819 맨시티. 펩류안과 클지노. 클지노. 와, 그 당시 진짜 맨시티가 너무하다. 승점 98점. 근데 리버풀이 97점. 97점. 리버풀이 이때 채무를 했는데 챔스 우승을 했던 팀이었는데 그 제가 기억하는 거는 이 당시인지 다음 시즌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1패했을 거예요. 리버풀이 1패인가 해가지고 그때 와포드한테 잡힌 경기 아니에요 그때? 그건 다음 시즌인가? 이제 맞은 게 이때 맨시티 1패요. 1패 맞죠? 맨시티가 이때 4패를 했거든요. 네. 2승 4패 했는데 리버풀은 7무 1패했어요. 네. 1패 우승. 그래서 1패가 맨시티예요. 와포드가 아니라. 와포드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경기예요. 다른 경기예요? 그때는 무패 우승을 하나 마냐라는 경기 있었는데. 맞아. 그 다음 시즌일 거예요. 네, 그 다음 시즌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이게 시즌이구나. 맨시티와의 맞대결에서 진 1패고. 제가 가장 슬퍼했던 시즌이 이 시즌이거든요. 왜요? 네? 리버풀은 우승 못하게 바랬거든요. 음. 리버풀이 근데 우승을 챔스 우승을 해버렸어요. 챔스 우승. 왜냐면은 저는 챔스 4강전 1차전을 바르셀로나 봤어요. 직관을 했어요. 네. 그때 스페인 있을 때 그때 직관해서 저는 당연히 3대0으로 이겼길래 메시의 마지막 그걸 직관했었어요? 그 경기? 4강 1차전. 나 그거 해놓고 와 됐다. 메시의 마지막 그거를 이제 라스트 댄스는 아니지 그때. 라스트 댄스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뭔가 이번에 또 놓치면은 댄스. 절대 못할 것 같아. 그렇죠. 그래갖고 3대0을 끝내서 1차전. 그렇죠. 홈에서. 와 됐다. 근데 덴벨레가 날릴 때 싸했어요? 아니요.
아이 그때는 다 분위기 좋았어. 왜냐면 3대 0이니까. 3대 0이니까 아 뭐도 하나 놓칠 수 있지. 쟤는 원래 그런 놈이니까 아. 이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갑자기 안필드에서 그 대참사가 나갔고 갑분싸가 됐죠. 어쨌든 이 당시 리버풀에 대해서 이제 마이클 콕스는 또 2010대 인상 깊은 중 하나 뽑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 리버풀은 클럽의 도르트문트와 가르디올라 바르셀로나 합친 팀, 섞인 팀 같은 느낌이었다. 그러니까 왜냐면 그전에 도르트문트는 엄청난 개개인 프레싱, 그러니까 잡으면 고 안 잡아도 고 이런 팀이었는데 이때는 조금 되게 수려한 플레이를 시작했던 시즌 그냥 4-3-3을 하면서.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 이제 클럽이 펩화되고 펩이 클럽화 된다. 뭐 이런 느낌,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확실히 클럽이 조금은 효율적인 선택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 당시 때 또 리버풀은 근데 사실 지금의 리버풀은이랑 얘기지만 이 당시 리버풀을 좀 되게 추억하는 리버풀이 제토라인도 있지만 이 당시 리버풀은 양풀백 3-2 아니까. 아 3-2 마누라. 아 그치 마누라 라인도 이제는 마누라가 리버풀 상징이잖아요 사실은. 우리 느낌에는 네. 아직까지는 그 당시 피르미누가 완전 폴스나인으로 완전 이제 맞아, 연기해주거든. 살라 마네가 진짜 완전 휘저고 짐승처럼 뛰어들어갔잖아요. 사이드 파괴하고. 저는 그래서 이전 시즌에 아스날이 1718 시즌에 리버풀과 2대2가 났던 적이 있거든요. 3대3인가 3대3 경기가 있는데 전반기 때 진짜 살라 마네가 뛰어들어갔는데 공포 영화 본 줄 알았어. 그때 마네 폼이 진짜 맞아, 미쳤어. 마네 폼이 진짜 좋았어. 마네 진짜 좋았고 살라 좋고. 딱 그 마누라 라인에 딱 그 전 시즌에 반다이크 딱 들어와서 그리고 또 3미드 소튼 선수야. 햄밀둠? 그 당시가 이제 챔스 이거 했을 때 햄밀둠에다가 이제 파비뉴가 들어가면서 네, 이 팀은 진짜 이제 완벽에 가까운 팀 올라가던 그런 팀이었는데 리그에서 더 완벽한 팀이 하나 있었을 뿐이었죠. 네. 와 진짜 그리고 재수도 없지. 이때 당시에는 이제 저는 리버풀의 양 풀백이 그죠, 맞아. 너무 그게 충격이었어요. 그때는 사실 뭐 마누라 라인도 좋았지만 사실 이 샌백 4명. 와, 이거는 이제 특히 만다이크 포함된 그리고 로버튼슨하고 아놀드가 저는 그렇게 잘할 줄은 진짜 보면서도 와 진짜 쟤네 때문에 리버풀 몇 년 더 먹고 살겠다 들 정도. 왜냐면은 항상 풀백 명가는 내 나름 자부심이 있어갖고 에버튼이다라고 항상 얘기를 해왔지만 이때 당시에는 와 우리 디뉴가 있었지만 와 쟤네는 못 이기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로버트슨이나 그리고 아놀드가 서로 그 돔 경쟁을 했었을 시기일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갖고 일단은 뭐 리버풀이 그 당시에 굉장히 센세이션했고 그리고 야 97점에 우승을 못한다 이거는 사실 진짜 억가야. 아직도 생각해 보면 그 말도 안 되는 거야. 억가야. FNS는 그냥 껐다가 다시 켰어. 이거 세이브로드 해야 돼. 그리고 이때 당시에 가장 많이 나왔던 말도 이거야. 세이브로드 해야 된다 이거. 이거 빨리 컴퓨터 껴라. 이런 아니면은 생각이 많이 나왔어. 진짜 챔스 우승을 했는데 리그 우승 없으니까 진짜 리그 우승을 못하는 그래. 운명인가 보다. 맞아요.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게 19년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가 만들어지고 이제 19년도 그러니까 다음 해 20주년이 되니까 이제 리버풀 우승을 한 거였는데 19주년 때까지만 해도 리버풀 진짜 안 되나 보다. 제라드의 온기가 남아 있다. 진짜 타한 좋다 뭐 이런 얘기 별의별 얘기 그런 얘기가 있었어. 제라드가 안 들어본 트로피가 있거든요. 리그컵, FA컵 그리고 유로파컵, 챔스 다 들었는데 리그에서는 리그를 못 들었어. 리그를 못 들었죠. 또 마지막 리그 우승할 적기에도 본인이 놓쳤으니까. 본인이 실수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 팀은 저희가 그나마 최근이고 또 그 팀이 너무 센세이션해가지고 챔스 우승도 했으니까 그거는 진짜 역대급 콩라인에 저는 1등 제가 여태까지 본 것 중 1등 진짜. 그래서 요거에 약간 추가적으로 언급할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21-20 시즌 리버풀 또 92승점 준우승. 왜냐면 그때 맨시티가 93승점. 와 진짜 미쳤다. 그러니까 리버풀은 진짜 그 당시 펩요한. 펩요한. 그러니까 사실 제 체감상은 10년대부터 맨시티가 트리플 하기 전까지 유럽 무대에서는 리버풀이 훨씬 더 잘했어요. 맞아요. 챔피언스 결승도 매번 갔는데 리버풀의 그 어쩌면 이 10년대 시기가 리버풀의 날 붉은 왕조처럼 이 그 시기가 붉은 왕조였을지도 모르는 시기였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리그에서는 펩이 맞고 챔스에서는 레알 마드리드가 막았죠. 진짜. 그러니까 만약 그게 다 리그였으면 리버풀은 리그 3회에 챔스 3회 팀일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상하진 않은 팀이었어. 그 정도 대단한 팀인데 지금 리그 하나 챔스 하나를 바뀌어버린 거죠. 참 정말 아이러니한 정말 10년대 가장 아이코닉한 팀이 동시에 진짜 아이코닉한 준우승 팀이에요. 준우승인데 유럽 챔피언이야. 결국에는 이 맨시티 같은 팀이 그러니까 결국 펩이 리그는 우승한다 이런 말이 괜히 있는 얘기가 아니야 진짜. 이번에도 뭐 굉장히 우승에 가까워진 만큼 진짜 펩은
좀 역대급 감독 중 하나이지 않나 진짜 라는 네. 생각 들고 클롭도 진짜 대단했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순위를 좀 원래는 그다음 순위들은 라리가 얘기를 해요. 근데 좀 건져서 지금 라리가 얘기가 좀 더 재밌는 얘기니까 건져서 리그앙 리강 얘기하면은 1617 시즌인데 이때 모나코가 3.95점, PSG가 87점. 그때 은바페 있을 때네. 에스 모나코에. 모나코 4강? 네. 4강. 맞아요. 4강인지 8강인지 갔어요. 네, 베실바 있고 그때 그때 PSG가 87점으로 에메리의 PSG가 리그앙 역대 최고 2등입니다. 제가 그 얘기 한번 한 적 있을걸요. 에스 모나코랑 챔스 8강인가 이때 맨시티인가 만났나? 어디가 만났어? 그 경기 역대급입니다. 이게 모나코 진짜 개잘해가지고 제가 아직도 기억나. 그 모나코 경기가 AS 모나코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아 그래. 네, 풀 버전인가 올라와 있을 거야 아마. 그래서 그 하이라이트인가 그게 올라와 있어. 근데 그거 보시면 돼요. 도르트문트랑 했던 경기인데. 그 이 역대급 경기가- 경기 하나 있어. 네, 정말 모나코가 2차전에 역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1차전에 아니구나. 네. 또, 근데 아니요. 그 16강전일 거예요. 이제 맨시티랑 또 맞아, 16강전이 첫 경기 때 맨시티한테 5대 3으로 져서 맞아. 맞아. 첫 경기 때 맨시티한테 5대 3으로 져서 좀 위태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두 번째 경기에서 3대 1로 뒤집어냈어요. 모나코가. 그래서 막 그래서 진짜 은바페, 그때 파비뉴 막 이런 선수가 골을 넣었고. 이제 멤버들을 한번 볼게요. 이게 멤버들을 저희가 또 볼 수 있는데 PSG 그 당시 키퍼는 트랍 있었고, 트랍, 케빈 와. 트랍 있었고, 네. 그 당시 센터백은 마르키니스, 뭐 티아고 실바가 있었고, 풀백으로는 뭐 크루자나 오리에가 뭐 메니에도 있었고, 미드필더는 모따, 베라티, 파스토레, 마투이디, 라비오, 크리오비아. 라인업. 이제 미드필더 되게 단단했어요. 그리고 공격수는 뭐 루카스 모우라, 디마리아. 이제 질라탄이 이번 시즌 나가가지고 이 시즌에 카바니, 디마리아, 뭐 베나르파 혹은 드락슬러가 3 공격수였죠. 이거 멤버 좋네. 그 시즌이었어요. 이제 이 시즌이 사실 에메리가 이제 그전 시즌에 이제 PSG가 이제 뭐 안첼로티네 하면서 리그에선 주로 잡고 있는데 토너먼트가 잘 안 되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 유로파 황제였던 에메리를 데리고 와서 좀 토너먼트를 좀 뚫어보자. 없자라고 했던 시즌이 이 시즌이고 실제로 8강 1차전까지는 그치. 무난하게 PSG가 바르셀로나를 4대 0을 잡으면서 제대로 성공하나 했던 시즌이었죠. 하지만 갑자기 2차전에 깜푸는 기적. 깜푸의 기적이 딱 발행됐던 시기고, 이때 당시만 해도 근데 파리가 항상 좀 그게 좀 강했어요. 항상 16강 8강에서 좀 더 체급이 높은 팀 만나서 고배를 마시는 게 있었는데, 이때는 정말 기적이 일어났다고. 근데 생각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좀 투자한 게 지금 조금씩 나온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 뭐 물론 최근에 이번 시즌에 뭐 4강에 떨어지긴 했지만 4강 맞죠? 네. 근데 그래도 꽤 높은 라인업까지 올라오는 것 같긴 해요. 맞아, 친구들도 가봤잖아요. 그래서 네. 어쨌든 이 시즌에 우나이 에메리가 그래서 우나이 에메리 저는 그 20페이지 정도의 인터뷰를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번역도 한 적이 있는데 그거를 우나이 팀이 완전히 무너졌대요. 그 충격적인 대패. 깜푸의 기적 이후로. 6대 1.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든 자기가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정말 어려웠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냐면 멘탈이 나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이거 나갈 그게. 수밖에 없는 게 그게 4대 0으로 이겨놓은 상황이어서 이거는 그리고 4대 0으로 이겨고 제 기억으로는 중간에 바르셀로나 쫓아가고 있다가 득점도 했어. 카바니인가 누가 했어? 원정골로 득점도 했어. 3대 1까지 갔었어. 그렇게 해갖고 이거는 못 뒤집는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서 진짜 네이마르가 진짜 원맨 똥꼬쇼 하면서 그걸 다 풀어냈죠. 그래서 이 그리고 시즌 세르지 로베르토 바르셀로나 세르지. 영원한 주장님의 아니요. 아니에요. 어쨌든 아무래도 전 시즌은 질라탄이 나갔다 보니까 네, 팀의 그렇죠. 90점이 좀 없은 상황에서 그런 무너지는 걸 어떻게든 끌어올려서 승점 80점까지 끌어올린 거죠, 사실은. 그런데 모나코 앞에 있던 범부였던 에메리가 이렇게 됐던 시즌인데 어쨌든 이 당시 PSG가 우리가 생각하는 PSG 직전 모습일 거예요. 이 이후에 네이마르 들어갔으니까 음바페나 네이마르가 어쨌든 그래서 리그왕에서 역대 최고 2위였던 바르셀로나 꺾을 뻔했던 도르에 그 PSG가 승점 86점으로 역대 리그왕 최고 2등이 합니다. 에메리. 네. 근데 그때 모나코 스코어 너무 좋다. 모나코 그때 스쿼드는 진짜 네. 좀 말도 안 되는 스쿼드긴 해요. 파비뉴, 무티뉴, 팔카오, 베르나르 실바, 바카요코, 벤자민 맹디, 시디베, 글리크, 르마르, 음바페 뭐 이런 선수들이 다 한 팀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선수들을 끌고 굉장히 많이 높이 올라갔던 챔스 4강까지. 4강까지요? 맨시티도 꺾고 중간에. 그때는 진짜 대단한 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리그도 그렇고 챔스도 그렇고 어쨌든 그 당시는 PSG가 자기 1인자 생각했던 순간이었는데 리그
챔스나 리그에서는 2인자가 잠깐 됐었던 그러니까 그래서 분노의 영입을 하게 만들었던 그렇죠. 그 시즌이 아닐까 바로 싶은데 음바페 사고 네. 네이마르 사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때 PSG가 지금 PSG보다 더 단단한 팀이 더 좋았던 팀 같아요. 좀 보면은. 아니 그때 멤버가 좋은데 일단 나 들어보니까. 근데 멤버가 좋았는데 되게 올해 알짜 선수가 있고 방점 찍을 선수가 없었는데 네 맞아요. 방점 치는 선수가 없었어. 방점 찍은 선수 데리고 있는 것보다 알짜 베개들이 막 나가. 맞아요. 좀 뭔가 이게 잘 안 맞았던 팀이었던 게 PSG 않나 싶어요. 애매한 B 플러스급 팀이었어요. 제가 제 기억으로는 왜냐면 양 윙도 막 한창 좋았다고는 했지만 드락슬러가 좀 허수인 맞아. 경우가 많았고, 들었으면 허수였어. 네. 카바니도 막 좀 기복이 좀 내볼 있었어요. 못. 내가 볼 때면 못한다. 어제 제가 골은 많이 넣었는데 왜 유럽 대회에서 보면 뭐야 저거 그랬으니까. 와, 그리고 내볼 진짜 오랜만에 선수들도 들어본다. 베라티가 못다. 베라티가 너무 혹사당하고 나머지 두 명이 제대로 못한다라는 얘기도 아니 있어요. 못단 잘했어요. 못다는 잘했죠. 잘했는데 근데 이때 나이가 많았어요. 나이가 많아. 그치. 제가 기억하기로도 못다가 많이 못 뛰었을걸요? 네. 음. 맞을걸요? 못다 많이 못 뛰는 거 라임인가 혹시? 오. 그거는 생각 안 해봤는데 그렇게 될 수 있겠네요. 샤우라스. 어쨌든 뭐 PSG는 물론 팀은 뭐 단단했지만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까지는 막 A급 팀은 아니었다. 네. 이 당시 뭔가 하나의 아래 갇혀 있던. 맞아. 근데 나는 이게 덕분에 지금의 위상까지 올랐다는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네. 이게 결국 이런 경우를 겪어야 돼. 자, 이제 그러면 마지막 라리가 남았는데 라리가 어제 승점이 동률이에요. 동료인가요? 그래서 먼저 오래된 팀부터 언급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거 오래된 팀도 옛날 팀이니까 네. 2010-2011 시즌 10-11 네 페그린의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그 대신- 페노인의 그 당시 또 펩 요한. 맞아. 이때 펩 6관왕 아니구나. 1011 그 다음 트래블 시즌 시즌. 아닌가? 트래블 다음 시즌이요. 다음 시즌. 이 당시 이제 1011 시즌 바르셀로나 더블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더블했었고 그 당시 바르셀로나가 리그에서는 96점이었고 그 뭐지 레알 마드리드가 92승점인데 이 당시 그래서 페그리니 감독이 이때 피에그린이에요? 무리뉴 아니에요? 무리뉴로 나오는데. 1011 무리뉴? 1011 무리뉴인가? 네, 무리뉴였던 것 같기도 네. 한데. 페노인은 더 전. 아 이게 헷갈렸나 내가? 무리뉴예요. 910. 아 내가 제가 헷갈렸나 봅니다. 그럼 무리뉴의 레알이었나 보다. 찾아볼게요 한번. 어쨌든 네. 무진호예요. 무진호 무진호. 하필 하늘은 왜 펩을 낳고 무진호를 낳는가. 무진호 웃기네. 근데 홍진호가 근데 나는 내가 기억으로는 몰라. 펩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무리뉴가 최고의 콩이었어 나한테. 맞아. 무리뉴는 콩이 은근 있어요. 네. 지금 멤버들. 제가 진짜? 제가 잘못 쓴 거예요. 그 전 시즌이었어요. 그래요? 그 전 시즌 제가 잘못 쓴 거예요. 0910 시즌에 바르셀로나가 승점 99점이고 네. 맞아요. 레알 마드리드가 96점이에요. 그때는 0910 시즌으로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0910 시즌 이장치 이제 아까 얘기했던 트래블 다음 시즌 네. 0809가 트래블이죠. 네, 0805 트래블. 트래블 다음 시즌이고 역대 최고 바르셀로나라는 평을 받았던 맞아요. 팀이었고 가장 완벽. 그 당시 페그리니가 이제 96승점으로 리버풀처럼 안타깝게 하늘은 왜 펩을 낳고 나를 낳는가를 할 수밖에 해진호. 없던 그 시즌입니다. 네, 그 시즌이 0910이죠. 네. 네. 득실은 뭐 득점 120승점했고 시장 35승점으로 승실 67이에요. 근데 리그 2등을 했을 수밖에 없던 시즌이에요. 득실차가 67인데 와, 100골 넣었어? 와, 진짜. 근데 102골을 넣었죠. 그때 당시 100골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레알은. 레알은 조금씩 근데 많이 이때는 넣었고. 공무원들이 많아가지고 맞아요. 막 두 경기 한 경기에 2골 못 넣으면 부진 아니냐 이런 괴물들이 너무 많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골 엄청 많이 넣었어. 야생 그때는. 시대죠. 네. 근데 이때의 레알 마드리드가 어떤 레알 마드리드냐면 이제 한동안 레알 마드리드가 너무 부진하는 거야. 네, 맞죠. 네. 그래서 16강 마드리드 시절. 라몬 칼데로 회장이 떠나고 페레스 회장이 와가지고 갈라티코 다시 가자 해서 마누엘 펠레그리니 감독을 데리고 쓰고 카카, 호날두, 뭐 온갖 선수 다 데리고 왔는데 해가지고 리그를 미친 듯이 올라갔는데 그리고 원래 그전 시즌까지 레알 마드리드가 되게 네덜란드 커넥션이었어요. 맞아요. 로벤, 뭐 맞아. 슈나이더 이랬는데 네. 그런 선수 내배는데 슈나이더는 그때도 슈나이더가 그때 나가고 트래블 인테를 했던. 갔죠. 네, 그때 되게 아이러니한 시즌인데 어쨌든 0910 말 펠레그리니가 어쨌든 리그 2등 역대 승점 최다 2등했던데 그래서 펠레그리니가 자기 잘렸을 때 얘기한 게 얼마나 더 내가 해야 되는 거냐. 이 정도로 했는데 얼마나 더. 근데 잘린 이유 있어요. 16강에서 리옹한테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이때 리옹이 약간 레알 마드리드 카운터였어요. 맞아요. 그때 항상 카운터였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벤제마를 샀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근데 벤제마가 있죠. 근데 벤제마를 샀는데도 떨어졌어요.
이때 당시에 레알 마드리드의 별명이 16강 마드리드. 맞아요. 16강에서 그래갖고 맨날 16강에서 맨날 떨어진데 항상 막 리옹, 막 또 어디지? 하여튼 마르세유 막 그래 이런 막 팀한테 이상한 팀들한테 이상한 떨어지니까. 팀한테 맞고 떨어지니까 16강 마드리드가 엄청나게 조롱했었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이런 또 갈락티코 정책 펼친다고 많은 선수 다 사온 거죠. 그래서 이때 뭐 멤버를 보면은 뭐 아, 멤버 봐. 벤제마, 뭐 외질도 있고 호날두, 카카, 모드리치, 디마리아, 사비 알론소, 뭐 코인트랑 페페, 라모스, 카시아스 뭐 이런 선수들 멤버 진짜 좋네. 이가인도 네. 그때 이가인도 있고 마르세유에서 그때 이 팀이 이가인과 벤제마 누구를 택해야 되는 거냐, 누가 맞아요. 원톱이냐. 항상 네. 걔네들이 로테이션 돌아갔어. 그래서 압도적인 포스를 보여줬는데 리그 2등했던, 왜냐면은 그 패배 시대에 있던 범부였으니까 네. 네. 이 레알 마드리드가 호날두 9번이었던 시절. 네. 맞아요. 호날두 구번이에요. 호날두 이때 이제 왔고 분할도 맞아요. 시전. 그리고 라울이 7번이었으니까. 네. 그때 외질 잘하던 시즌 아니에요? 아니 다음 시즌인가? 다음 외질 시즌. 없었어요 이때. 아니 없었어요? 네. 잠깐만요. 그 전 시즌인가 보다. 어. 외질이 무리뉴의 황태자였죠. 네. 그 이때- 10 월드컵 잘하고. 이때 10번 라사나 디아라. 아 디아라야? 네. 뭐 진짜 그 추억의 정도로. 이름이다. 와 정말. 뭐 추억의 어쨌든 이름들이 많네요. 어쨌든 네. 근데 0910 시즌의 바르셀로나는 진짜 뭐 말이 필요 없었던 정말 티켓,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이 질리게 만들었던 팀이었어요. 그냥 상대팀이 와 어떻게 공 뺐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티켓타카 정수를 보였던 팀이었기 그리고 뭐 때문에. 승점 99점이면 뭐 할 말 없죠. 이때 96점인데 어쨌든 어. 되게 카카가 레알 마드리드에서 유일하게 잘했던 시즌. 맞아요. 아 그때야. 아 그거 하고 이러니까 바로 이러니까 이해가 돼. 그 월드컵 때 그때 탈장 뛰고 월드컵 됐다가지고 아. 풍이 완전 보였던 이 시즌이 이제 0910 시즌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가 이래도 안 되는구나. 어. 선수 갈락티코는 문제가 안 된다. 감독 갈락티코를 데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조세. 조세 무리뉴 네. 트래블을 한 후에 바로 내려왔죠. 이 0910 시즌에 트래블을 이제 인테리가 하잖아요. 네. 그 감독을 데리고 오면서 완전 바꿔버리죠. 당시. 그런데 그 다음 시즌 또 2등을 했다. 는 안 좋은. 어쨌든 그러니까. 되게 이 팀이 지금 우리가 이제 한동안 또 기억하고 있던 이제 10년대 레알 마드리드를 만드는 프로토타입인 팀이에요. 맞아요. 뭐 사비 알론소 있고 뭐 이제 뭐 호날두 있고 벤제마 있고 페페 있고 라모스 있고 이런 팀인데 중간중 멤버들 보면 아직 그 전 멤버들이 사실 있어요. 뭐 페르난드 가고 디아라 가고. 라울이 드렌테, 캡틴이었고 뭐 반더바르트 있고 드렌테 있고 되게 구티 있고 막 구티 있고 아. 옛날 팀들의 뭐 마르코스 알론소 아. 네. 뭐 후안프라 이런 선수들이 있어서 되게 옛날 그 진짜? 멤버가 어제 이런 선수 그때 뉴스였긴 한데 어쨌든 그 전 팀의 향수를 아직 좀 갖고 있지만 10년대 레알 마드리드 넘어가던 그 팀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시기에 승점은 가장 높았던 어. 네. 역대 최고 리그 2등 네. 이 레알 마드리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18-29 때 리버풀이 97포인트를 거뒀고 이 시즌에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97점을 거뒀잖아요. 네. 이게 이제 최고 2등 성적. 최고 라고 2등이 해요. 97점인 거죠. 그렇죠. 최고 2등 성적이라고 해요. 아 어쨌든 뭐 그 당시에도 레알 재수가 마드리드가 없다. 재수가 없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다음 시즌 거도 또 같은 팀한테 하필. 예. 뭐 사실 라리가는 그 두 팀이 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둘이 양분했던 어.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라리가를 제가 잘못 닦고 오겠는데 어쨌든 이제 이 시기를 시작으로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는 이제 막 천상계에 돌입하게 됩니다. 네, 그죠. 그때는 진짜 승점 맨날 90점. 3등 발렌시아 승점 몇 점이야? 그럼 60점. 이거 여기 챔스 우승을 누가 하느냐로 좀 갈렸어요. 맞아. 그래서 막 90 지금도 근데 그 다음 시즌이 1011 시즌 이제 무린 첫 시즌인데 바르셀로나 96점, 레알 마드리드 92점. 뭐 그 다음 시즌도 막 90 몇 점, 뭐 100 몇 점, 막 90 조금 뭐 이렇게 모자르면서 이렇게 서로 쭉 따라가는 게 아마 이제 호날두 떠나간 시즌 그 시즌까지는 아마 이렇게 같이 갔었어요. 양 두 팀이 1617인가 1718인가 그때쯤 해서 유벤투스 갔으니까. 네, 막 네. 중간중간 아틀레티코가 한 번 우승한 거 빼고는 막 네. 3점 차이, 뭐 2점 차이, 4점 차이, 5점 차이 이렇게 계속 둘 다 90점 넘어서 쭉쭉쭉쭉 가듯이 시키고 호날두가 넘어가면서 레알 마드리드 리그가 조금 확 주춤하면서 그죠. 그러면서 그 당시 메시 바르셀로나가 쭉 우승하는 시즌인데 어쨌든 10년대에 역대 최고 리그 2등은 라리가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유로피안 챔피언이었던 레알 마드리드가 마드리드였다. 리그 2등이었다. 네.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이 결국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뭐 차지하더라도 뭐 리그가 안 되거나 아니면 리그가 되더라도 또 챔스 우승을 못 하고 뭐 이런 팀들이 가끔씩 있어요. 예전에 리버풀이 딱 그렇죠. 딱 그런 느낌이니까. 이게 진짜 트래블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트래블이 어렵죠. 그러니까. 네. 아다리도 맞아야 되니까. 맞아.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으로 한 시즌이 더 있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뭐 살펴볼까요? 와씨. 이거는 1-4-2로 바르셀로나를 맞이했던 레알 마드리드.
아니 제가 득점 기록을 보고 있는데 1등인 바르셀로나가 110점인데 2등인 레알 마드리드가 118점이에요. 118골을 넣을 수 있어요, 일단은? 이때 넣을 수 있어요. 시즌에요? 이때 네, 당시에 시즌에. 아마 BBC 대 그거일 거예요. BBC 대 MSN이었을 거 아닌가? 그 후인가? 그 후 거의 그 그 후죠. 후. 그 후기라도 후죠. 비싼 시즌이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즌이 이제 전반기 때는 안첼로티가 리그 무패가 아니라 리그 연승을 막 달렸을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즌 라데시마를 달성한 레알 마드리드가 안첼로티가 다시 우승하나 했던 그런 시즌인데 이제 루이스 엔리케 당시 감독 루이스 네. 엔리케가 조율을 하면서 MSN 이제 교통전을 완벽히 끝내버리는 순간부터 바르셀로나가 지지 않기 시작했던 네. 그런 시즌이었어요. 아마 이때 엘클 이후로 엘클이 분기점이 돼서 팀이 확 내려앉았다가 그 아틀레티코한테 좀 이겨갖고 이기면서 이게 그때 당시 이제 딱 MSN이 딱 정립되던 맞아요. 그 시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당시에는 사실 14, 15 하면 잘 기억나는 게 그 루초가 트래블하던 시즌이다 보니까 워낙 바르셀로나 느낌이 굉장히 강했는데 이때 레알도 만만치는 않았네. 118골 넣었다니까. 아니 초반에는 레알이 가장 좋았어요. 맞아요. 야 이때 그 바르셀로나만 기억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시즌인데 이 정도면 118골을 38경기에 넣으려면 몇 골씩 넣어야 되나? 3골씩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3골씩 넣어야 되죠. 몇 골씩 넣어? 진짜 3골씩 넣어야 돼. 딱 3골 거의 3골이네요. 2.9 몇이 아니, 아니 3점이 넘어갈 걸요? 아니 여기 막 아니, 점수 무서워. 보면 가관이에요. 막 레알 마드리드 그라나다 9대1 막 이런 식으로 가관인 스코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9대1 7대3 헤타페 이 뭐야 이거. 너무 세다. 근데 그 레알 마드리드가 2위를 기록했습니다. 2위를. 이렇게도 2위. 이때 챔스 상황에서 유벤투스한테 졌어요. 그래서 그 결승전이 유벤투스와 맞아. 바르셀로나 맞아. 트래블전이었어요. 이기는 팀이 트래블이다. 근데 너 좀 살짝 개인적인 입장에서 1-4-1로 그 챔스 결승에 살짝 김 빠지긴 했어요. 맞아요. 그거는 왜냐면은 그 반대쪽에서 레알이 올라올 거라고 좀 믿어 의심치 않았고 그때 당시에는 분위기가 챔스 결승전 오랜만에 엘클이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유벤투스가 올라가 맞아. 뭐지? 김셌다. 김센 느낌 이런 느낌 있었죠. 그래갖고 이제 역대급 챔피언스리그를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때는 맞아 유벤투스가 올랐던 건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알레그리 감독이 총명했던 시절. 맞아 알레그리 총መስ세. 알레그리 교체수로 하나로 막 팀이 막 뒤집어지고 맞아. 다 자지러졌던 시즌이에요. 와 근데 그게 벌써 10년 전 얘기구나. 그치 이제 10년 됐지. 와 진짜 오래됐네. 아니 이제는 사실 이런 장면들이 기억이 나서 한 어제일 같은데 벌써 10년이 지났다고 하니까 그게 더 충격이다. 늙었습니다 우리. 와, 그때 당시에 나 이거 기억나는데 아직도. 대학교 과제하면서 봤던 그 시즌에 우리가 이제 일어나면서 이때 그 만주키치가 이거 레알이랑 경기했을 때구나. 그건 아니겠다. 이게 만주키치 득점하고 이거 했던 게 유베가 몇 년도에 올라간 거지? 챔스 결승에? 1-4-1로 1-4-1로 아니야. 더 있어. 그 이후로 한 번 더 있어. 1718인가? 1718인가? 뭐 그때도 한번 레알이 3 유벤투스 때 미넨 경기였던 것 같은데? 아닌가? 유벤투스 미넨인가? 아니 저는 제 기억으로는 레알이거든요. 그래서 유베가 한 번 더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 결승전에. 그래갖고 그때도 굉장히 센세이션했는데 그때 결국은 레알 마드리드가 우승을 했는데 그 경기일 것 같은데 그때가 호날두 오버헤드킥은 언젠가요? 그 8강전. 그게 8강전인가? 네. 그럼 어쨌든 뭐 유베도 대단했고 어쨌든 이때 이 레알이 아쉽게 리그 2등하고 챔스도 떨어지면서 되게 막 안첼로티와는 뭐 작별하게 됐죠. 아쉽게인데 그 다음 시즌에 갑자기 지단이 감독. 그러니까 지단이 3연속 유럽 챔피언이 되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의 약간 서막 같은 시즌이긴 해요. 중간에 약간 지장하다가. 그래서 되게 쭉 찾아봤는데 역대 최고 승점이 바뀐 거 보면은 아무래도 90년대 때 승점이 2점이었다가 3점 바뀌었다 보니까 대부분의 시기가 최근 시기일 수밖에 없긴 하지만은 이 되게 역대 최고 2등들이다. 10년대 중후반에 나왔던 게 초기부터 좀 되게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축구 자본이 막 모이면서 10년대 중후반부터 리그 우승팀, 리그 2팀들이 막 슈퍼클럽, 슈퍼 메가팀 대하면서 서로 맞붙는. 심지어 농구도 그때는 이제 그쵸. 커리랑 르브론. 커리랑 르브론 그 팀. 맞아. 그 두 명이 내진이 되게 핫했었고. 전 기억나는 게 제가 재수할 때 저 농구를 거의 안 보거든요. 저 NBA 거의 안 보는데 제가 그 유일하게 봤던 시즌이 커리가 3점씩 그냥 빵빵 넣었던 시절이니까 이게 아마 제가 이제 17학번이니까 이때 16년도일 거예요. 그때 스테판 커리가
맨날 넣어. 그냥 아침에 눈만 뜨면 3점이야 진짜. 묘기 농구를 하셨죠. 네, 그때는 저 말도 안 되는 애가 나왔다. 뭐 이런. 하프라인에서 넣고 막 그랬는데 저도 로고샷 NBA 아예 관심 없고 농구에 아예 관심 없는 사람인데 르브론도 그때 당시에 제대로 누군지 몰랐어요. 르브론이 뭐야 뭐 먹는 거야 이런 느낌이었는데 막 그 9시 뉴스 스포츠 뉴스에서 커리 3점 슛 또 터졌습니다 하면서 그 3점 슛 진짜 그거 맨날 넣어 진짜. 그때 골스가 진짜 뭐 끝까지 갔나 뭐 전 잘 몰라요. 아예 NBA를 잘 모르는데 그때 골스가 맨날 스테판 커리 하이라이트 그거 엄청 봤어요. 그래서 막 자본이 이제 스포츠가 엄청나게 고도화로 올라가면서 어느 한 팀이 슈퍼팀 만들면은 그 슈퍼팀 잡겠다고 다른 팀이 슈퍼팀화 되면서 그 두 팀이 무한 경쟁하면서 그 팀이 천상계로 올라가 버린 시기가 10년대 초중반이지 초중반 그래서 2000년대 20년대까지 그랬고 20년대 이후부터 이제 EPL이 완전 바뀌는 그 시기 전후를 약간 이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PL이 결국에 PL도 그렇고 뭐 전체적으로 스포츠에 돈을 많이 투자하게 된 계기가 뭐 이전에도 있었지만 조금 최근 레알 마드리드의 그때 그러니까 2010년대 때부터 뭔가 스포츠에 투자를 많이 하는 일들이 좀 많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특히 축구에는 더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역대 최강 못 잡을 펩지노 펩요한이 됐던 뭐 그 바르셀로나 됐건 뭐 미넨이 됐건 유베가 됐던 그리고 그 팀을 잡겠다고 다른 팀이 막 언더독이 쫓아가서 돈을 쓰고 했는데 뭐 끝내 너무 누군가는 넘고 누군가는 못 넘어서 나폴리나 로마나 혹은 도르트문트가 되고 어쨌든 그런 시기가 리버풀이 되고 어쨌든 그런 시기였지 않나 싶어서 이 시기가 누군가는 뭐 재미없던 시기였지만 우리에게 또 이 시기가 낭만 시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가장 좋은 시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생각해보니까 뭐 라리가가 가장 핫했을 때는 결국 이게 메날도가 거기 있었을 때 나는데 거기 끝나고 나서부터는 프리미어리그가 굉장히 돈을 많이 쓰기 시작하면서 또 PL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이런 느낌이 확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바이에른 뮌헨과 도르트문트가 막 또 대결하던 또 그 시기가 분데스리가 국내에서는 좀 인기가 가장 많았던 시기이기도 하고 딱 그랬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바퀴 이렇게 도네. 그 당시 생각해보면 사이클이 한번 돌아서 지금은 한동안은 다시 또 프리미어 리그일 것 같긴 한데 라리가도 어쨌든 지금은 뭐 근 몇 년간 이제 앞으로는 좀 레알 마드리드가 조금 더 우세일 것 같은 시즌이지 않아요? 그렇죠. 우세일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당장 또 다음 시즌에 아직은 뭐 뜨진 않았지만 이제 음바페가 거의 이제 유력하고 그렇게 되면은 바르셀로나도 다시 한번 또 레버리지 땡겨야죠. 언제까지? 넥스트 레버 언제까지 하는 건데? 그러니까 레알이 그 당시 슈퍼팀이 되면 또 바르셀로나가 그거 잡겠다고 하면서 또 역대 최다 승점을 또 갱신하게 하면 시즌지도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결국에는 콩이 재밌어야 돼. 콩이 잘해야 2등 팀이 잘해야 그 리그가 조금 살았던 시즌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면 정말 축구가 그 진짜 뭐 역대급 이렇게 맨시티처럼 이렇게 치고 가는 지금도 사실 좀 재밌는 게 아스날이 될까 말까 이런 느낌이잖아. 그래야 돼. 맨시티 너무 많이 하고 있다 이거 좀 맨시티 좀 줄여야 돼 정도면. 어쨌든 우리가 계속 언급한 모든 이 팀들이 되게 매력적인 이 팀이고 아직까지도 기억되는 이 팀들이잖아요. 맞아. 리버풀만 해도 가장 최근에 리버풀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리버풀 많이 기억할 건데 그때 마누라 진짜 그리고 로버트슨하고 아놀드가 말도 안 됐어. 뭐 사리볼도 그렇고 뭐 그 당시 도르트문트도 그렇고. 뭐 리버풀도 그렇고 뭐 다 ML이 PSG도 뭐 막 완전한 팀 아니어도 어쨌든 바르셀로나 꺾을 뻔했던 상황도 있었으니까 다 기억나는 팀이 같고 아마 아르테타 아스날도 그 2년 아르테타 아스날이 이렇게 되지 않고 제발 한 번은 넘어갔으면은 근데 뭐 또 수많은 홍진호가 되지 않을까 태진호가 되지 않을까 걱정되긴 합니다. 태진호. 그래도 퍼거슨 감독님은 그래도 좀 인간적인 면모가 있었는데 펩은 인간적인 면모는 없어 지금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2010년대 주로 2010년대니까 다 2010년대 우리 그 인상 깊은 인상 깊었던 2등 팀들 이제 콩 라인들 한번 좀 살펴봤는데 확실히 짱짱한 멤버들 기억 많이 나고 그리고 또 뭐 나폴리 같은 팀들은 저는 이게 그랬지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뭐 사실 레알 바르셀로나는 좀 흔하니까 근데 나폴리 그랬지 뭐 이런 생각 좀 들고 해서 좀 재밌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2부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